201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의 인문예술 10강입니다. 봅시다. 이것도 뭐 만만치 않죠, 그죠? 봅시다. 1문단 어느 시대나 기적에 대한 보고는 꾸준히 있었고, 기적, 그죠? 미라클. 오늘날에도 기적을 목격했다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다, 그렇죠? 많이 봤다. 그렇게 뭐 목격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목격을 했다라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든가 바위가 이제 스스로 움직여 떠다니는 것을 봤다, 그런 거 증언이 그런 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이제 기적적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적적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걸 해야 될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기적이 뭘까? 그죠? 이 문단 기적이 특이한 사건이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죠. 그건 뭐 특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적인 거죠. 그러나 일어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한 그것은 기적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죠? 확률이 좀 작은데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그죠? 그럴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처럼 13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친 일은 일어나기 아주 힘든 일일 뿐이지 자연법칙을 어긋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자연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은 기적일까? 계속 이제 기적이 뭐냐? 그걸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자연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자연법칙으로는 안 되는 거, 그게 기적이냐? 묻잖아요, 그죠? 물어봅니다. 그러면 사진 감광판을 완전히 어두운 곳에 이제 줄곧 보관했는데 빛이 안 들어온 거야, 그죠? 가시광선이 안 들어간 거라고. 그런데 감광판이 빛에 되어가지고 막 표시가 막 나 있어요. 그거 사실 맨 처음 알게 됐을 때, 빛이 가시광선이 안 들어갔는데 이게 왜 이렇지? 그죠? 이 사건은 당시 알려진 어떤 자연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 그죠? 가시광선이 안 들어갔는데, 빛이 안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감광판에 어떤 그림이 막 그려졌을까? 그러나 머지않아 방사능, 그죠?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죠. 이건 이제 가시광선 밖에 있는 범위입니다. 그럼 머지않아 방사능에 관한 과학이 정립되어 이제 이 진기한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또 뭐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의 하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또 뭐 그런 것들이 다 기적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죠? 과학이 좀 더 발전하면 이래서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따라서 알려진 법칙이든 알려지지 않은 법칙이든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는 사례는 어느 것이든 전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 게 되는 거지, 그죠? 자연 법칙에 따르는 게 되는 거다. 우리가 모르는 자연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죠? 기적적이라고 불러야 하는 사건은 자연 법칙으로는 실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사건, 이게 핵심이네, 그죠? 기적은 뭐다? 초자연적인 사건이다. 이게 정의를 내리네요. 자연적인 질서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 이제 개입해서 일어난 것이 이제 기적이다. 이게 이제 기적이다. 기적에 대한 어떤 정의가 만들어졌다. 3문단. 기적은 대체로 직접 관찰하기보다 누군가의 증언으로 전달된다. 요거는 이제 직접 관찰이나 뭐 영상 이런 거 없죠. 없이 그냥 영상이라도 가짜 영상이라든지, 그죠? 조작 영상이라든지 그런 거거나 아니면 뭐 대체로 이제 증언으로 전달된다. 기적이라는 것이, 그죠? 한참 전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가지지 않고 있으므로 증거가 없다, 그죠? 말만 잘한다, 말만. 그게 거짓말인지 모르겠다, 그죠? 거짓말 있을 수도 있지, 그죠? 기적에 대한 믿음은 기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있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내봐봐라. 없어, 그냥 뭐 말밖에 없죠. 보다는 이제 주관적인 마음의 작용에 달린 것이다. 주관적인 마음. 그래서 기적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어떤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에요. 이놈이 거짓말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핵심 내용이. 그게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그죠? 증언을 통해서 전달되는 기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건 이제 증언을 했어. 영상은 없어, 그죠? 말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을 세고 이 증언을 따져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설, 거짓말, 그죠?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봤는데 속았지, 그죠? 착각, 그죠? 거짓말했거나 아니면 거짓말 아니더라도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설. 두 번째, 초자연적 현상이 진짜 일어난 거, 진짜거나 거짓말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어느 쪽에 증거들이 웃어야 할 건지. 이건 이제 증거를 이제 보는 거지. 첫 번째 가설, 거짓말이거나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니면 두 번째,
진짜 일어난 거. 그러니까 증거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또 우세할까? 거짓말일 확률이 더 높죠. 진짜 일어났을 확률보다. 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말뿐일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증언밖에 없을 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지.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증거나 통화 기록이라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말뿐이야, 증언뿐이야. 그럼 그거 믿어야 됩니까? 못 믿겠죠, 그죠?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증언에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증언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라기보다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 휴미 인간 지성에 대한 탐구에서 여기에 이제 확률로 접근해서 어느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큰지 가려내야 된다고. 이 지금 두 개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가설이 뭐다? 말한 놈이 증언한 놈이 거짓말 했거나 아니면 거짓말 아니더라도 걔가 뭘 착각을 했거나,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은 뭐다? 진짜 일어났다. 실제로 일어났다. 그 두 가지 가설을 가지고 이제 확률로 접근했대. 휴먼. 그에 따르면 첫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두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보다 더 크다. 참일 가능성이 어느 게 더 크다고?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 거짓말이거나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죠? 첫 번째 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가설이 참일보다 첫 번째 가설이 뭐였다? 거짓말했거나 착각했거나, 그죠?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그 세계가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어떤 그 가설이 뭐였습니까? 초자연적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어떤 그 개념인 거죠. 이거? 뭐 우리가 보는 어떤 모든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는 건데 두 번째 가설이 뭐다? 그거 다 깨고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못 믿겠다 이거지, 그죠? 신뢰성이 뚝 떨어지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있는 거지. 자연 법칙은 오랫동안 한결같이 경험적 증거로 지지를 받은 것이고, 우리 그 역사상 사람들이 뭐 그리스 때부터 쭉 기록된 게 있잖아요. 역사가 쭉 기록됐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2000년, 3000년 정도 이제 살아왔잖아요. 그동안 이제 기록된 걸 봤을 때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보는 거지. 그죠? 경험적 증거를 지지받는 것이고, 자연 법칙은 사람이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죠?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일이 일어나기를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고, 막 그런 게 막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지, 그죠?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제 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가설에 대한 어떤 그 증거들이 많이 있지. 두 번째 가설에 대한 증거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가설은 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뭐다? 그 초자연적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증거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놈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또 증거도 가득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다? 거짓말했거나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죠? 그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휴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 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다시 봅시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이 일어나기를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재밌겠다. 뭐 재미를 삼아 아니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돈 벌 수 있는 게 많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죠?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한 강력한 증거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치죠, 그죠? 우리가 하루에 종일 이제 그 만나는 사람들과 아니면 그 뭐 유튜브를 보든지 뭐 하든 간에 거짓말하는 영상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죠? 나를 속이려 하거나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제 사기쳐서 뺏어 가려 하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죠? 어떻게 나를 속여 먹으려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그죠? 거짓말 한다는 증거들이 아주 그냥 많이 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종류의 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쉽게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들도 많이 있죠, 그죠? 뭐 유튜브 영상만 봐도 그냥 거짓말 치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죠? 유튜브만 그럴까? 뉴스도 그렇죠. 영화, 드라마, 전부 다 이제 우리 속여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죠? 우리 쉽게 속이는 수많은 메커니즘들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뭐 차고 넘치죠.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는 증거들은. 만약 어떤 도구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증언이 기적이 일어났음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그 증언의 신뢰도가 사람이 무리해서 걷지 못한다는 그런 자연 법칙보다 높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걸 증언을 한 놈이 근데 뭐 자연 법칙이 일어나는 확률보다 높아야 돼.
자연 법칙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런 신뢰도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믿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믿음이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다시 봅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이제 설명해 놓는데, 이 증언이 이제 거짓일 가능성이 기적이 발생 가능성보다 낮아야 된다. 응? 기적이 실제로 그런 어떤 이상한 자연 법칙을 깨는 어떤 그런 것도 가능성보다, 응? 거짓일 가능성이 낮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자연 법칙에 대한 어떤 우리의 믿음보다, 그러니까 그 자연 법칙에 대한 믿음보다 그 증언한 놈이 진짜를 말했을 확률이 더 높아야 된다고. 그죠? 그런 일은 없지요. 우리가 자연 법칙은 완전히 100% 믿고 있죠. 물은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런 어떤 자연 법칙들을 100% 믿고 있는 거잖아. 안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막 이상한 말을 짓거리는 증언을 하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믿을만하게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죠? 다시 봅시다. 다른 말로 바꾸면, 표현을 좀 달리 하면, 이 말을,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이 낮아야 되는 거야. 그죠? 기적이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갔다. 그런 가능성보다, 이놈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더 낮아야 돼.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문장이 또 이해하기 더 어렵게 써놨는데, 어쨌든 자연 법칙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더 신뢰를 해야 된다. 그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다. 그죠? 기적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휴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확률을 개입해가지고, 확률을 이용해가지고, 철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어떤 기적에 대한 증언들은 못 믿겠다. 그죠? 자연 법칙보다도 더 높은 신뢰를 가진 사람이, 그런 증언을 해야지 믿는데, 자연 법칙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쉽지 않네요. 그죠? 표현이. 4문단 봅시다. 4문단. 흉과 같은 시대의 철학자인 프라이스는 휴메 기적 논증을 비판했다. 휴메 기적 논증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증언을 난 못 믿겠다. 그거잖아요. 기적을 보고 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를 난 못 믿겠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라는 것보다 그거를 전해주는 놈이 신뢰성이 전해주는 놈이 어떤 자연 법칙을 믿는 것보다도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 믿음보다 그 놈이 거짓말을 안 할 확률, 진실을 얘기할 확률이 더 높아야 돼. 그래야 쉽지 않죠, 그죠? 봅시다. 그게 이제 그 휴메의 기적 논리. 그렇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지. 기적을 전해주는 놈은. 다시 봅시다. 흉과 같은 시대의 철학자인 프라이스는 휴메의 기적 논증을 비판했다. 비판했다. 봅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놨네요. 내가 당첨될 확률이 1000만분의 1인 복권이 내가 당첨이 됐네. 내가 당첨되는 어떤 기적을 신문을 보고 확인했다고 보죠. 그러니까 신문을 로또를 샀는데 신문을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죠? 맞았네. 1등이 됐네. 그러면 휴메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더 작아야 돼. 뭐보다? 내가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보다 더 작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1000만분의 1이잖아요. 그것보다 신문 보도가 거짓일 가능성이 더 그러니까 신문 보도가 진실을 말할 확률이 더 높아야 돼. 그래야지만 신문의 증언을 믿을 수가 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 확률보다 더 높아야 돼. 그죠? 더 높아야지만, 더 신뢰도가 더 높아야지만,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높다? 신뢰도가 높다? 같은 얘기죠. 그죠? 그 높아야지만 신문의 증언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막 되게 기뻐할 거 없고, 이게 이제 이 신문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 신문이 진실을 말할 확률이 내가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나라고 있네요. 그러나 신문보다 거짓일 가능성이 1000만분의 1보다 작지 않대. 크대. 가짜일 확률이. 그건 못 믿잖아.
그죠? 휴메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혐의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권을 샀어. 복권을 사가지고, 뭐, 그때 인터넷도 안 됐나?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신문을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신문을 펼쳤는데, 내 번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야, 못 믿겠네. 휴메 얘기에 따르면. 그죠? 아이, 안 돼,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이렇게 하나요? 그죠? 그러지 않다라는 거지. 그랬기 때문에 이제 휴메 논증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반론의 결정에 또 문제가 또 있네. 응? 이 지금 프라이스가 지금 반론한 거잖아요. 맞죠? 프라이스가 반론을 한 건데, 또 이 반론에 또 문제가 있다. 뭐냐면은, 복권에 당첨된 사건과 휴미 말한 기적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사건이다.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복권에 당첨된 사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뭐 1000만 분의 1이든 뭐 800만 분의 1이든, 그죠?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로또에 걸릴 확률이. 근데 휴미 말한 기적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누군가 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손대고 막 이래갖고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런 일은 완전히 다 종류가 다르다. 이 확률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휴미 말하는 기적은. 응?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뭘 이상한 자연 현상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그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과학이 더 발달하면, 이거 이런 이유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를 알게 되면 자연스러운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야? 그 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죠?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닌지조차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휴미 말하는 어떤 기적이라는 건 100%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그걸 우리는 판단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미 말하는 기적이라는 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내용이고, 복권에 당첨되는 사건은 기적이지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이제 프라이스는 이제 지금 그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해 놨는데, 그 반론도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봅시다. 복권 당첨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연 법칙이 어긋나는 사건, 이거 뭡니까? 휴미 말한 기적이죠. 그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현재 논란거리지. 어떻게 하냐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지 아닌지를. 그죠? 이거 만약에 이제 진짜 신의 존재를 알고, 신이 했구나. 그런 거 알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맞네라고 할 텐데, 그럼 우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죠? 다시 말해, 그 확률은 현재는 제로다. 비교조차 안 된다. 그죠? 흔히 말하는 어떤 기적과, 복권에서 당첨되는 사건은 이제 비교하기가 힘들다. 근데 그런 예를 갖다가 들었으니까, 이 예가 적절하지 않다. 그죠? 그런 얘기였고, 오문단 봅시다. 오문단. 이건 뭐 종교에 대한 얘기인데,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기적은 종교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어떤 자연법칙, 종교의 토대죠. 그죠? 어떤 뭐 종교에 가게 되면, 막 기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까? 그걸로는 사람들이 안 믿죠. 그죠? 안 믿습니다. 뭐 이상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 기적 같은 일이 나와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종교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건 반드시 신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자연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 이제 이거 신이 한 거다라고 믿는 거지. 자기들이 믿는 신이 한 거다라고 믿는 거지. 종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모시는 신이 한 거다. 이렇게 믿는 거지. 근데 그거 어쨌든 좀 사이비 느낌도 나고 이상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휴머의 의도는 종교를 이제 부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성스러운 종교는 이성이 아니라 어떤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그죠? 인간 이성이 다할 수 없는 부분이 아주 잔뜩 있죠.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종교에서는 이제 얘기를 언급을 하고 어떤 존재를 믿고 있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믿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좋은 종교들은 이제 그 도덕적인 생활을 하기에 유도를 하지만, 나쁜 종교는 이제 그거 갖다가 막 어떻게 신앙 돈을 뜯어낸다든가 나쁜 일에 쓰는 거지. 그죠? 그게 나쁜 종교고, 좋은 종교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쭉 굉장히 좋은 종교들이 많죠. 몇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믿을만한 전통이 오래됐거나 믿을만한 종교들은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으로 생활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그죠? 성스러운 종교인 거지. 그죠? 그런 어떤 종교들은 이성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뭐 신이 한다고 믿고, 그 신이 이제 도덕적인 생활을 하라고 이제 알려주고,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또 이제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를 한다. 그죠? 그런 신앙에 기초하고 있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그죠? 종교가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 말고 아주 좋은 어떤 네임드 있는 종교, 오래된 전통이 있고 역사가 깊은 종교들은 일단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 이용해 먹지 않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런 얘기였다. 사문단이 좀 어려웠고, 그죠? 딴 건 뭐 어렵지가 않죠.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뭐 2번 요런 거, 그 다음에 3번, 요 4번도 어렵죠.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가 좀 어려워요. 예, 문제 영상 넘어갑니다.